활해서합 21번째 회의죠. 그 서합은 그 입안에 음식물이 있고요. 이거를 깨물어서 입을 다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합계는 그 화뢰니까 위에 그 불인 릿괴하고 아래 우레인 진괴로 구성되었죠. 그러니까 이 불은 그 번개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개하고 우레가 치는 날씨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 좀 엄중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또 번개하고 우레 둘 다 매우 밝다는 뜻을 갖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밝음, 그 명석함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게 그 관계 다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관계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공통인식 이런 거를 형성했다고 치면 또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그 시비를 가려서 형을 집행하는 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제 그 전체 그 모양을 보고서 어떤 그 상을 생각하는 몇 안 되는 괴 중에 하나인데, 그 위 아래에 있는 그 두 양 있잖아요. 이거는 그 턱과 입술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양은 어떤 그 음식물, 입안에 들어있는 어떤 음식물, 뭐 이물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음은 거기 이제 비어 있는 데야. 입안에 이제 빈 공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 이물질을 깨물어서 두 입술을 이렇게 붙이는, 그 다무는 그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안에 음식물을 깨물어서 입을 다문다 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괴사를 갖고 볼게요. 서합, 그러니까 서합은 형통하니 리용옥,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 자, 옥을 쓴다고 지금 나왔죠. 서는 깨물 서자고요. 합은 입 다물 합자예요. 둘 다 지금 그 입구변으로 되어 있죠. 입과 관련됐다는 게 보이고, 근데 얘네는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옥은 뭐 감옥할 때 그 옥자죠. 그런데 그 옥은 실제로 이제 감옥이지만 재판의 의미로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절옥이란 용어 자체가 재판을 의미하거든요. 요거는 다음 킥괴든가 이런데 이제 효사에서 절옥이 나왔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재판을 뜻하는 그 또 다른 한자가 있었죠. 그 손괴가 있었죠. 손괴도 이제 그 재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 실제로 큰 구별 없이 그냥 혼용돼서 쓰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게 그 옥은 약간 형사재판 쪽, 송은 민사재판 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합은 어쨌든 그 이제 그 입을 다물기 어려울 때, 즉 화합이 잘 안 될 때 그 깨물어 없애는 건데 서합을 왜 형통하다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체 내에서 불화가 있고, 그리고 그 불화를 만드는 특정 행위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합을 통해서 다시 이제 화합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형통하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재판을 하고 형벌을 결정해야 하는 방식이 요구되니까 리용옥이라고 한 거예요. 리용옥. 그런데 제가 그 리괴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 자체가 문명하다, 밝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자주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명으로 우리가 이제 좀 명쾌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를테면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징역 3년을 때리는 게 맞나? 무죄인 게 맞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제 판결하는 걸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럼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공동체에서도 법이나 형은 아주 어렵고 신중을 요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실제로 춘추시대의 이제 그 텍스트들을 보면 그 형과 덕이
거의 뭐 항상 이렇게 같이 나와요, 보면. 대부분 덕치를 말하지만 형도 이제 그 덕치에 꼭 따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없을 수는 없는 일이었던 거고. 그런데 또 이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그게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요즘은 이제 뭐 심심하면 무슨 법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막 청원 올라오고 이러지만 사실 법조문은 아무리 많아도 그 사건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이 많을수록 그 복잡한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구나 이제 그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도 억울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한나라 땐가 그때 한나라 이후인가 하여튼 그 판례집을 이렇게 그 제목만 한번 쭉 봤는데 첫 번째가 억울함을 푸는 것. 이게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법과 형이 덕치를 대신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수긍시켜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엄정함이 요구되긴 하죠. 그렇다면 이제 옥을 쓰는 데 있어서, 즉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법조문보다는 오히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그 텍스트를 만들고 이랬던 것들은 판례집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이제 경국대전을 봐도 이게 판례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대 법들도 근대 법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판례집들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그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판례다. 즉 다시 말하면 그 판례를 가지고 그 판결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거고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현명함을 발휘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서학계에서 보여주는 것은 명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 왜 포청천 있죠? 그래서 명판관, 포청천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을 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사를 보면요. 호구하고 상구는 그 위아래 이제 양으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형틀을 상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나머지 네 효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 괴는 잘 안 외우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떻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처신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재판관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재판관은 음의 성질은 꼭 갖고 있어요. 그게 그 재질이 음이든 자리가 음의 자리이든 음의 성질은 꼭 갖고 있고요. 양도 보통은 갖고 있어요. 근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양은 약간 옵션이죠. 이런 점도 좀 재미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자리가 바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과 양이 좀 섞여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 4, 5효는 특히나 부정유예요. 자리가 바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딱딱하고 이제 질긴 고기를 씹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그만큼 이제 그 재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초구를 볼게요. 초구는 재판받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구교. 구는 이제 신발구, 신다 이런 거니까 구교. 교는 여기에서 지금 형틀이에요. 형틀이 옛말에 아마 착고였나 봐요. 그래서 착고를 구는 이제 발에 채운 거죠. 멸치, 지는 발 뒤꿈치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니 무구, 물이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이 교자 보시면요. 이 교가 바로 학교할 때 교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착고가 원뜻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형틀을 좀 뜻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도소 같은데 그 교자, 교정하다의 뜻으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이 착고는 뭐 발에 채우는 것도 있고 목에 채우는 것도 있고 이런데 오래 차고 있으니까 발 뒤꿈치가 이제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에 비하면 이 발에 찼다는 거는 이제 그 이동을 막은 것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리 큰 그 벌은 아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크지 않고 약한 형벌을 받은 거죠. 아마 초유에서 이제 그 약한 죄와 약한 형벌 이렇게 갔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약간 의아한 것은 벌을 받았는데 무고하다 그래요. 이제 뭐 좀 약간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을 구속하긴 하는데 이거는 나쁜 버릇을 교정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사전에서는 오히려 막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이거를 통해서 더 큰 죄를 미연에 방지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발에 찬 착고는요. 이 그 뭐지? 그 소도둑이 되기 전에 바늘 도둑 단계에서 교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착고가 교정하다라는 뜻이거나 학교할 때 그 교자에 쓰인 것도 조금 이해는 되죠. 또는 '아 학교가 뭐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교를 뭐라고 생각을 했지? 이 교자를 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나쁜 버릇은 초장에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6이입니다. 6이는 이제 6이부터 본격적으로 깨물어요. 깨물 사자가 나오죠. 그리고 서부. 자, 무엇을 깨무느냐가 이제 다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부자는 피부할 때 부자니까 그 연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깨물어서 이번엔 비는 이제 코비자죠. 그래서 코를 이제 여기는 없어지게 하니 무구, 허물이 없다. 그 멸비가 이제 그 서부도 재판관의 일이고 멸비도 재판관의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멸비는 코가 실제로 상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고기를 깨물 때 이제 코가 푹 파묻힐 정도로 그럴 정도로 세게 깨물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한 살을 깨물었다는 것은 재판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재판관 유기의 자질이 중정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치우치지 않고 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잘 진행을 하는데 왜 또 멸비할 정도로 세게 깨무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럼에도 이게 음의 성질인 우유부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에서는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 멸비는 재판관의 내효 중에서 가장 무난한 효예요. 그래서 재판관의 자질로 중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6.3 갈게요. 자, 6.3은 성육. 이거 성육은 이제 그 포예요. 마른 고기. 포를 씹다가 독을 만났어요. 소린 조금 부끄럽지만 무고 허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서합계는요, 다 무고해요. 왜냐하면 이 서합이 어려운 것만큼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거 대체적으로 판결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나는 것이 이제 무고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성육,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 있죠. 이게 말린 고기예요. 그래서 포를 뜬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말린 고기고, 이거는 이제 말렸으니까 육이의 연한 고기보다는 질겨서 좀 씹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독을 만났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쓴맛을 본 거죠.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6.3의 그 재질을 보면 좀 그런 건데, 6.3은 음인데 양의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양의 성질들이 필요하긴 한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음의 자질이어서 이게 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 버거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정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막 휩쓸려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상대들이 이걸 상대하는 사람들이 또 금방 알죠. 그러니까 완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6.3의 자질이
사실은 상대와 같이 관계하는 데 있어서 순조로운 재판을 끌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재판은 판결이 나기 마련이니까 어렵고 부끄럽지만 무고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체로 갈게요. 상체는 구사죠. 이번에는 건자는 마른 고기는 마른 고기인데 좀 뼈가 붙어 있어요. 그 그림 보이시죠? 그런 건자를 깨물어서 득금시, 금과, 이때 이제 금은 금속입니다. 옛날에 금속은 대부분 구리가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금속과, 그 화살을 얻었으니, 그 간은, 어려워하는 거죠. 어렵게 여기는 거. 그래서 어려워하고 곡해함이 이로우니 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효 중에서 길한 거는 이 구사 하나예요. 여기서 건은 이제 마르다는 뜻이고요. 자는 뼈가 붙어 있는 고기고, 그래서 건자는 뼈가 있는 포예요. 그 건자는 그 육삼의 성육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진 거죠, 지금. 더 단단한 게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금은 금속으로 강함을, 시는 화살로 이제 곧고 강직함.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요. 구사도 이제 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심화됐겠죠, 여기도. 그래서 이 득은 막 쉽다 보니까 뭐를 이제 뭐 얻었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득이라고 하는 그 한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제 그 강직함과 강함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사는 더구나 그러니까 릿계에 들어 있어서 이제 현명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양이니까 양강의 자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강직한 품격으로 재판을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내유 중에서 유일하게 강이에요. 다음들인데 재판관들이 또 기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가 부총천의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6인가? 후충천이? 이 생각도 잠깐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득금시인데 지금 리간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지금 경계를 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재판을 잘 해요. 어렵긴 하지만 아주 곱고 바르게 좀, 하는 거죠. 근데 좀 살벌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판결도 잘 하고 그렇긴 하지만 매번 잘할 수도 없고 또 매번 잘하려면 굉장히 살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도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현명함을 지나치게 자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육계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 성질로만은 재판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매번 어려워해라. 그렇지만 또 흔들림 없이 그 강직함은 계속 지켜라.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고요. 자, 유고는 건이 아니고 서건육. 마른 고기를 씹어서 황금을 얻었으니 정려 무구. 그러니까는 곧고 위태롭게 여기면 무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건육도 또 마른 고기예요. 마른 고기니까 이제 육사의 그 뼈 있는 고기보다는 조금은 더 쉽죠. 그런데 유고는 지금 중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재판관은 이 그러니까 중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유기에 비하면 유기는 그냥 연한 고기였죠. 서부였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좀 어려운 재판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역시 이 유고의 그 재질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양의 자리에 왔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순조롭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다행히 득황금, 이때 황은요, 보통 이제 그 중의 자리여서 이제 황이 왔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냥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의 자리여서 사실은 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금과 같은 어떤 양의 성질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이 이런 거 어떤 중을 발휘해서 그 강함을 발휘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 재판을 그래도 잘 이제 그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음이 중을 발휘해서 강함을 발휘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 이제 유고가 워낙 왕의 자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지 구사 같은 이제 실제 재판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왕의 어떤 처세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왕들은 아주 중요한 재판은요. 그 결과를 3번 반려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더 이제 그 신중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하는 절차 이런 것을 밟는다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사와 유고는 이제 그 모두 그 어렵고 위태롭게 여겨라 이런 말들이 들어있죠. 또 바르게 그럼에도 지속해라 이런 말들이 들어있죠. 그만큼 이제 이 두 효가 맞는 어떤 그 사건이나 또는 재판의 진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막중한 사건과 책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구입니다. 상구는 하교. 그러니까 이거 하교가 이제 목의 형틀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멸이 그러니까 이제 목의 형틀인데 그 형틀이 이제 좀 두꺼우니까 지금 귀가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그 하자가 멜 하자로 봐요. 하교는 그러니까 목에 맨 형틀. 그러니까 옛날에 왜 춘향이가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그 칼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칼이죠. 이제 그 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초고하고 달리 맨 끝자리니까 악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격격에 쌓였어요. 여러 번 한 거죠. 그럼 무거운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흉함을 알 수 있죠. 이 멸이를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천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귀냐? 물론 이제 그 칼이 그 귀 가까이 있으니까 귀가 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긴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공동체의 화학과 관련해서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 귀라고 하는 것이 상한 것은 이 사람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은 거야. 그리고 맨날 자기의 말만 들어.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만 밀고 가.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의 해가 됐어. 이게 이 사람의 죄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정희천이 했어요. 뭐 그것도 좀 뭐 괜찮은 해석인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이 이제 활의 서합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것의 객관적 기준인 어떤 법조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처리하는 방식에서 상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재판 진행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와 평, 이 리용오, 소구, 구교, 멸지, 무구, 유기, 서구, 멸비, 무구, 육삼, 서성류, 우독, 소린, 무구, 구사, 서건자, 득금시, 리간정, 길, 유고, 서건유, 득황금, 정려, 무구, 상구, 하교, 멸이, 흉.